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이걸 얼마나 버텨주는가, 터졌을 때 열을 잘 견뎌야 되고요. 강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강판 1위 기업인 쪽에 팀코리아 합류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원전이 되게 긍정적이고 향후 전망이 좋고 다 맞는데요.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현재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얼마나 상방이 열려져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해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상승 포텐셜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원전 섹터 중에서 제가 그래도 요 기업은 손익비가 괜찮다, 요 기업은 슈팅 좀 한번 쫙 올라가 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기업까지 대박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탐내는 1600조 원전 시장, 여기를 함께 싹쓸이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기업을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라고 표시해놨는데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대박주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반에 제가 이렇게 원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니까 오늘의 대박주까지 챙겨가시고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이라는 섹터가 올라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죠. 당연히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유럽이 거의 대다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탈원전을 폐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탈원전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탈원전을 하는 걸 막지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북유럽이 이런 재생에너지라든지 복지 모델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국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북유럽인데, 덴마크가 원전 금지령을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스웨덴이라든지 탈원전 기조를 좀 해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이 원자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거든요. 핵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은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ESS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원전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자, 그런데 이번 AI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태양광 산업은 되게 부수적인 산업입니다. 중국도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적합해요. 미국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개발이 되지 않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시대가 다시 한번 개화가 됐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됐고 BHI 같은 기업도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미국은 올여름 강제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왜? 결국은 AI의 고도화된 발달,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갈까요? 칩을 만드는 데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습니다.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 소비하는 그 양이 2020년, 2022년 2년 사이에는 50kW 와트, 사실 그렇게 많이 사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30년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또한
요 정전 관련해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원전을 늘리자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가면 올 여름에 당장 정전이 될 정도로 전력이 모자라고, 그리고 인프라를 늘리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국토의 절반 이상이 정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어찌저찌 이번 정전을 넘기더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원전을 늘릴, 그리고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해주는 그 전선 관련 사업도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별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늘려야 되는데 원전을 지금 못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타협점은 송전선로를 늘리는 겁니다. 왜냐? 결국은 노후화된 전선은 전기를 온전하게 옮기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만 사용하더라도요, 오래된 핸드폰 충전기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고도화된 초전도로서 이 저항이 0인 전선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선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를 공략을 하느냐라는 얘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전력 부족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쨌든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원전을 줄이겠다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재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의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AI 칩이 쭉 올라왔고 기술 발전에 사실 1년 블랙웰이 이번에 출시가 거의 2년 만에 된 거지 않습니까? 한번 연기가 됐으니까 1년 반 만에 된 건데, 자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맨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보다, 맨 처음 엔비디아의 GPU H200 시리즈가 나왔을 때보다 과연 이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기술력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가져왔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빨라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은 없다가 생겼을 때가 엄청난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지, 거기서 개발됐을 때는 좀 진척되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국내 시장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파생되는 문제들, 데이터 센터라던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려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그 전력 관련된 쪽으로 원전 당연히 생각이 나거든요. 원전 쪽으로 지금 돈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원전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시작이 됐고 유럽의 수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주된 주인공으로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한전 굉장히 많죠.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팀 코리아라는 부분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같은 경우는 50조 정도로 이제 마무리만 좀 되면 어쨌든 시기의 차이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도 수주를 따낼 전망으로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체코에 결국은 수주를 따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가 이제 쌍두마초로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체 캐파의 절반만 먹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유럽은 굉장히 급해요. 실제로 스페인, 포르투갈은 대규모 정전이 지난달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은.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수주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탈원전을 주장을 했던 유럽들도 반박을 하기 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액으로는요, 일단 팀 코리아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원전 분야 총 수출액은 1,895억 원, 그리고 3년간의 수출 규모의 30배에 달한다. 1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리고 2037년, 38년, 그리고 2036년까지 수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정 수준의 수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랑 조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도 한 번 팔면
5년치 수주를 한 번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수주를 받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100조의 수주를 따면 100조를 한 번에 주지 않아요. 대부분 마일스톤입니다. 요걸 지으면 10조, 요걸 지으면 10조, 요걸 지으면 10조 이렇게 돈을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이 한 번 수주를 받으면 몇 년은 간다. 이렇게 좀 되는 거겠죠. 당연하게도 유럽 쪽 주축이었었던 독일이 오히려 방해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네 알아서 해라. 사실상 이거는 뭐 본인들의 기조, 본인들의 쪼를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력을 확보는 해야 되는데 이미 원자력 발전을 메르켈 총리가 중단을 하면서 전기 요금이 비싸지고 공급이 불안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탈원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값을 잡아야 되는 현재 상황에 있다. 자, 지금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이 앵꼬가 난 겁니다. 깜빡깜빡이 났어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생산할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블룸버그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찬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가 원전을 4배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서 이런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체적으로 S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원전 수주를 할 때 우리나라도 어쨌든 트럼프는 굉장히 한 번에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콩고물이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이 43% 정도 수주를 할 것이다 라고, 전체량이 총량이 100%라고 하면 43%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원전의 필요성이고, 사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고 추가 모멘텀도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쪽들이 놓치고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힌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특수해요. 원전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팀 코리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을 때 원전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전 쪽에 철강 업계가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번 공약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업구조 개편 쭉쭉쭉 가면서 앞으로의 원전 관련 산업을 할 때 그 외적 부분도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게 공약이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철강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팀 코리아 쪽에 철강 기업이 합류가 될 확률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4조 원 이상의 기자재 수주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린 이유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동 그리고 SMR 분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수주까지 더해서 이 매년 4조 원이 알파 더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전 기자재, 대표적으로 철강, 두산은 싸게 납품받아서 좋고, 요 철강 업계는 가뜩이나 불황인데 팔아서 좋고, 그래서 이제 팀 코리아에 철강 쪽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직접적인 원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 자체를 원전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길래 이제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사실 원전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원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AI 칩이 개발되니까 뭐가 갔습니까? 엔비디아가 갔죠. 엔비디아가 가니까 SK하이닉스가 갔죠. SK하이닉스 밑에 있는 기업들이 갔죠. 요런 흐름들, 하나의 흐름들, 원전이 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갔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갈 것이냐? 그 밸류체인이 누가 있는 것이냐? 바로 저는 철강 쪽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박주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강주입니다. 철강주가 많이 오를 것이다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요. 만나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었던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실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가져온 이유는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사들 중에서 원전 관련 기술을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ENC 쪽에서 원전 기술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포스코 스틸리온이 원래는 포스코 강판이죠. 포스코 강판의 전 사장 포스코 ENC 대표 이사로서 지금 부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요거를 철강 쪽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회사 측에서 어쨌든 포스코 스틸리온이 어떤 식으로 원자력 쪽에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우리의 철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랑 포항 쪽에서 함께 지금 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쪽과 포스코 쪽은 그래도 비교적 협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 기업을 껴달라고는 했지만 이미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기술이 안 되는데 참여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로 할 수 있어. 근데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의 강판은 검증이 돼 있다. 그래서 포스코 ENC는 한국형 SMR의 원조에 해당하는 스마트 원자로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포스코 스틸리온의 강판을 활용을 해서. 자, 그리고 실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신한울 3, 4, 5기 주설비 공자의 낙찰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설비는 건설해야겠습니다만 여기 들어가는 제품이 포스코 ENC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의 강판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디에 좀 활용이 되느냐? 결국은 겉에 활용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안에 들어가는 기계, 뭐 전기, 뭐 배관 이런 부분에 강판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이걸 얼마나 버텨주는가, 터졌을 때 열을 잘 견뎌야 되고요. 강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강판 1위 기업인 포스코 스틸리온 쪽에 팀코리아 합류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하락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주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 4월 달쯤에 개별 이슈로 만들어졌던 상승이 결국은 여기까지 무너져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힘 모으기 구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실제로 놓고만 보더라도 어쨌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고 요 라인까지 반등이 좀 유력한 구간이자 지지선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하방이 되게 조금만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요 라인은 3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6,900원인데요. 36,000원이면 하방으로 한 3% 되나요? 요 정도밖에 열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요 아래서만 잡아 놓더라도 여기까지 열어놓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당장 내일 사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잡아갈 라인이 어딜지 좀 체크를 하고 좀 많이 나눠서 우리가 좀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4만원 라인 있죠? 계속해서 윗꼬리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요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 라인인 전고점인 47,500원 라인까지 1차 목표가로 잡고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좀 놓고 보게 되면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요 라인. 그래서 현재 구간이 요 라인에서 잡을지 요 라인에서 잡을지가 우리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고민이 된다면 뭐 여기서 50%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열어두고 50% 잡아도 돼요. 왜냐? 내려왔다 올라오면 본전 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어떻게 본다면 상단 박스권의 바닥에서 잡고 그 다음에 하단 박스권의 바닥에서 잡는 요런 50대 50으로 나누는 전략으로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은 47,500원 라인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매수는 요 라인 넘어가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4만 원부터 이제 47,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포스코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시총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 액면가액이 5,000원이나 돼요, 사실. 그래서 주가 방어에도 분명히 굉장히 용이합니다. 결국은 이 36,900원이라고 하는 주가에 액면가 5,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가는 31,000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이 회사 지분을 빼면 한 1,800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표면 가액은 31,000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비율도 43%밖에 되지 않아요. 왜? 액면가로서 회사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품절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고 뭐 관세가 안정세가 되고 한다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철강 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전히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개념보다는 바닥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스틸리온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그리고 자율 매도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런 라인 뚫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고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스틸리온을 실제로 그냥 내가 가지고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참고만 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매매 한번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원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내일 갑자기 뭐 철강은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뉴스들 관련된 이렇게 차트 흐름들 말씀을 드리는 방이니까 매매에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한번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괜히 공부방이라고 넣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거나 제가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사실 근데 이번 방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당장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링크를 보내드리고 확인하고 들어오시고 이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방에서는 뭐 추천주라든지 이런 거 나가지 않고요. 뭐 시장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박프로가 주는 뭐 추천주도 받아보고 싶고 뭐 레포트도 받아보고 싶고 라고 하시면은 문자 메시지 7624에 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들어오셔서 좀 보시다가 나중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고 핵심은요 많이들 참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싫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많이들 참여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텐데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뭐 내내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뭐 영상이나 공부방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도 굉장히 좀 지쳐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치실까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는 평생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공부 박프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린다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